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봉우 연구원께서 오늘 첫 번째 말말말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발언은 또다시 등장한 대선 주자의 품성 문제 그리고 언론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언론관, 관점 관련된 발언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품성과 관련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인간 품성이나 됨됨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로버트도 패대기 치고 형수에게도 쌍욕을 하고 뭐 철거민 철거 장면에서도 보여주는 그 폭력성 이 모든 것이 바로 평소에 그분이 국민에게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된 루머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이게 피해자 측이죠. 그렇게 봐야 될 텐데 네. 이재명 후보에게 뭐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사이킥에서 이 코너에서 한번 다뤘던 로봇 학대 논란 포함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품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이면 그럴만하다라고 사람들이 루머를 믿는 것이다. 이 일정 정도 책임을 전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15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게 뭐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이런 뜬소문 또는 루머 이게 심지어는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생활과 관련된 아주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들은 사실 언론이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언론은 어떻게 했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11월 9일에 낙상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 직후에 곧바로 인터넷상에 이제 루머가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12일에 CCTV까지 공개했고 네. 이재명 후보 측이 예. 14일에는 신고 녹음까지 공개했어요. 어허. 일이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 언론 보도는 어땠느냐. 일단 11월 9일부터 어제까지 한 일주일 동안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기준으로 하면요. 네. 이 낙상사고 언급 보도가 총 562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일주일 동안. 예. 그중에서 이 루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폭행을 직접 언급해 준 것도 32건이니까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래요. 루머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대부분의 보도가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소문이 도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더라. 이런 식의 이제 중계성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예. 심지어는 여야 공방으로 이걸 처리해 버리는데 우리가 방금 들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역시도 네. 여야 공방으로 처리된 보도가 이틀 만에 22건. 아하. 이 중에서 이런 발언은 오히려 루머를 부추긴다라는 비판 의식이 들어간 기사는 딱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진 또 보도죠. 김혜경 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온 후에 처음 외출하는 모습을 찍었다라는 보도. 근데 이것도 오보로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더 팩트라는 매체가 15일 낙상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네. 찍었다고 사진을 공개하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검은색 옷을 차려입은 노출을 최소화한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예. 이게 보도가 되자마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 과잉 취재다. 일단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차량 내대 기자 5명이 계속 붙어 다니면서 얼굴에 상처가 진짜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경찰이 이제 경고까지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사진이 보도됐지만 그건 수행원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15일 당일에는 더 팩트가 오보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어허. 16일에 이재명 후보가 SNS 통해서 김혜경 씨를 지목하자. 네. 그제서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네. 오후 4시 40분에 오보로 인정하고 기사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유튜브에 아마 뜰 텐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정보도의 내용입니다. 더 팩트에. 아하. 더 팩트의 입장은 이재명 캠프 측에 어느 정도 좀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정 보도를 하면서 네네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예. 15일에 보도가 난 직후에는 이게 보도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재명 캠프에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기사 삭제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다. 자신 있는 수행원이라고 목소리와 자신 없는 목소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자들은? 글쎄요, 그건 이제 전화 받은 분의 이제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소리 분석 전문가로 알려졌던 분도 이게 잘못된 그 일에 연루돼서 지금 상당히 네. 곤혹을 치렀는데 그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목소리에서 자신 있다 없다를 판명한다라는 것도 이건 말이 굉장히 안 되는 아쉽죠. 이야기인데요. 이게 예. 안타까운 일인 게 수행원이라고 15일에도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일단은 우리는 맞다고 판단했다. 근데 16일에 뒤늦게 이재명 후보가 하루 지나서야 이 김혜경 씨가 누군지 정확하게 지목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가자마자 해줬으면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문제는 지금 예. 전지적 기자 시점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상황이 예. 이런 보도까지 나오게 된 상황 자체가 언론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언론은 아무 것이나 이야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진위는 그 대상자가 밝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사실은 모든 그 언론 기사 보도의 대상자들이 각자가 자기가 무관함 혹은 잘못되었음 뭐 사실이 아님 이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 네, 기존의 그렇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언론들이 1인 미디어나 유튜브 방송을 공격할 때 늘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런 보도 하지 말라.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극적으로 맞습니다. 영상 조회수를 올리려고 한다. 맞습니다. 예, 제가 클릭수 사실 장사랑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이 사태에서 사실 이 사진이 진짜 김혜경 씨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였다고 그럼요. 해도요. 예. 이 취재의 목적이 그 뜬 소문을 따라가는 취재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야 진짜로 다쳤어? 왜 다쳤어? 혹시 때린 거 아니야? 이런 의심,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그대로 따라가서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던 취재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더팩트 기사 나오고 유튜브에요. 정말 보수 채널들, 보수 쪽 채널들에서는 뭐 다스베이더니 뭐 그리고 의상이 왜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이냐 뭐 이러면서 거의 김혜경 씨를 약간 이상한 쪽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몰고 가는 그런 방송도 수없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그런 책임도 어떻게 보면 더팩트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더팩트만의 문제냐 또는 이재명 후보만 당했냐 이런 문제도 아닌 게요.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내밀한 사생활까지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주 습관화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 7월에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네. 이른바 줄리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도 네. 뭐 동건이 뭐니 하면서 사생활 부분이 최소한 1000여 건 넘게 한 달 동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그 일반 국민들께서도 본인이 지지하는 측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고 지지하지 않는 상대 측에 대한 것들은 환영하고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런 입장이시라서 좀 슬픕니다 많이.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치인 공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줄 선은 있는 것 같고요. 사생활에 대한 것들은 좀 보호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이런 루머 관련 보도 때문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 언론에 대한 불만 또 자주 드러내고 있죠. 예,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언론관 그리고 그에 맞부딪힌 국민의힘의 입장이 동시에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됩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됩니다. 본인의 지지자에게 댓글을 달라고 종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인신 왜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대선 후보의 행보치고는 굉장히 행보가 자잘하고 네, 어떤 내용인지 대략 감이 잡히실 텐데요. 네. 네, 이거 봐라. 내 이렇게 불리하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지지자 여러분 모두가 언론이 되어달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게 바로 여론조작이다. 여론조작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시민들의 인터넷 여론 활동이 다 조작이냐 이런 쟁점도 있지만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더팩트 오보 논란 같은 것도 계속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올블랙 그 사진 잘못 찍힌 수행원이 검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하. 다스베이더라는 별칭까지 붙여서 보도했어요. 예. 이런 우리 언론 보도의 실태를 먼저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올블랙 패션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저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좀 겁이 나네요. 예, 뭐 여기까지 하죠.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말 뽑아오셨죠? 네, 제가 뽑은 말은 너 보수지. 아하, 너 보수지라는 말 자체가 말씀하신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좀 들리는데 뉘앙스가 약간 누가 한 말이죠? 너 보수지, 너 진보지. 이게 약간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단정 짓고 몰아가기 쪽으로 하는 사상 검증하는 느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너 보수지 하는 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의 일부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견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논쟁을 한다. 사실 진중권 전 교수와 이준석 대표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뭐 패널로 네. 나와서 토론하고 그랬죠. 그랬죠. 논쟁도 벌이고.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고리타분한 편가르기 하고 있다. 아하.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예. 너 보수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편가르기 문제를 지적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편가르기 한다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방적인 비판과 주장을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예. 이걸 또 일부 언론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또 받아쓰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리 혹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네.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신청을 하면서 진중권이라는 보수 농객의 비난이라는 아하. 표현을 썼어요. 예.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놓을 텐데 근데 이 내용도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론에 알렸었어요. 아하.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쓴 이 글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 농객이라고 적시하니 좀 웃기다. 이런 글을 적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편가르기 한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진중권 교수의 일방적인 사적인 글을 왜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하느냐라고 했다면 아마도 그에 대해서 크게 시비 논란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상대방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수 농객이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전영기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좀 그 이유가 좀 드러난다라고 생각돼서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거죠? 전영기 대변인의 글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을 비난한다고 해서 보수 농객이라고 말한 게 아니다. 서로 깐부 먹은 듯 국민의힘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오히려 칭찬하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보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전영기 대변인은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보수 농객이라고 쓰니까 이준석 대표나 진중권 교수님께서 함께 반발하고 계시다. 보수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보수가 부끄러운 말인가? 참고로 최근에 선관위의 심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측이 이 신청을 한 8개 언론사 그리고 선관위 자체 심의한 3개 언론사까지 더해서 11개 언론사에 주의 그리고 공정보도 협조 요청이라는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봉규 연구원께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 쪽 잘 아시니까. 선관위 심의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 또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은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구두 경고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네. 말 그대로 협조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 앞으로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건데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보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낸 그 문제 의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보도들에 대해서 네. 예, 비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난성이 강한 발언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유불리에 영향 미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고요. 예. 지금 이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너 보수지. 이재명 후보가 편가르기 한다. 진중권 전 교수가 보수 농객이냐 아니냐. 예. 이 논쟁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 양쪽 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서로가. 보수 농객이라고 짚었어야 하는가 또 좀 의문이 남고요. 예. 네. 근데 사실은 보수 농객이란 것 자체가 부정적 의미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체성과 다른 그런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반발이 있고 문제가 되고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할 때 네. 보수 농객이냐 진보 농객이냐 사실 그 보수 농객이다 진보 농객이다 이런 타이틀이 붙는 게 썩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그런 규정을 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난 농객이다 이 아하. 자체로. 네. 그러게요.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죠. 다음 두 번째- 말말말 주인공 누굽니까? 두 번째 말말말도 또 보수 농객의 말입니다. 두 번째 말말말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이준석하고 김종인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어줍잖게 자리 욕심을 내면서 온갖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문서 갖고 있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왜 엉뚱한 애가 지금 집에서 나가지 않고 응? 어깃장을 부리고 배째라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질질질질 끌려갑니까? 네, 언론인이었고 정치인인 전용 전 의원 목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 상당히 좀 수위가 높네요. 굉장히 세죠. 예. 어줍지 않게 패약, 뭐 이런 질질질. 단어들까지 엉뚱하네. 질질. 배째라. 배째라. 어허. 예. 방금 들으신 오디오 자칭 타칭 보수 농객. 예. 전혁 전 의원이 최근에 이제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말인데요. 네. 며칠 동안의 방송을 제가 뽑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전혁 전 의원의 최근 방송들에서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는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김종인도 필요 없다. 하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준석 대표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든 지금 굉장히 뭐 엉뚱하네 이런 표현 쓰시면서 약간 폄훼하셨는데 예. 이게 사실 보수 쪽에서는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똘똘 뭉치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원팀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반응이 전유혁 전 의원한테 나온 배경은 또 뭘까요? 전혁 전 의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자리 욕심내면서 온갖 폐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자리 욕심내면서 폐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아니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보도가 하면 계속되고 있죠. 네. 어떤 반응이 혹시 나왔나요? 일단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건 없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한 이런 거친 발언들, 수위가 센 발언들은 비단 전혁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최근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네. 이런 주장들이 매일같이 수백 수천 개씩 올라옵니다. 와, 그렇습니까? 2시간 전인 제가 한 4시 30분경에 한번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떠 있죠. 네. 네. 오늘도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다 무시해라 이런 글 나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의 간첩이다 라는 글,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소환해서 아웃시키자, 이준석 아웃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준석 대표 퇴출 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적이 좀 많습니까?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시작해가지고. 아, 예,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하나하나를 맞추고 갈 수는 없는 게, 뭐 그분들도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고, 예. 하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이제 당의 개혁에 대해 가지고 많이 반대 의견 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논쟁적으로 반박을 해야죠, 제가. 더군다나 그분들 진지하게 대화 나눠가지고 딱 한 앉아가지고 이준석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대화가 한 2, 3분이 한번 못 가요? 예. 지금 이제 한마디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리고 본인은 이런 목소리에 맞춰갈 뜻도 없고 이 사람들은 주장의 논리도 없다. 네. 2, 3분도 못 간다. 대화가 2, 3분도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짜장면을 먹는 사진도 SNS에 올리면서 예. 윤석열 후보가 자신은 문제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아하.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저 사진이군요. 예. 네. 아마도 이 사진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신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정말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 갈등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기자들이 당대표와 불화설, 갈등설이 지금 들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라고 질문하니까 무슨 갈등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어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를 이야기할 때 이 갈등설, 자기 네. 사람 심기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소음이 뭐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아하. 국민의힘 선대위 조만간 이제 출범하겠죠. 네. 근데 이런 주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는 짜장면으로 비벼질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짜장면 비빌 타이밍 놓치면 면 다 불습니다. 불어버린 짜장면이 불어버린 될지. 짜장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네. 출범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종훈 평론가는 정치도 하셨으니까 정치권에도 계셨으니까요. 정치를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죠. 그건 정치죠, 뭐. 국회의원실에서 정치를 하신 일했으면. 분은 표디께서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사실 지금 두 가지 분야잖아요. 하나는 당내 사무총장 등 당권, 네. 특히 대선 자금이나 그런 네. 인사 관련한 전권을 누가 쥐느냐, 그 네. 사람을 누구를 앉힐 거냐,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누가 과연 그 사령탑에 올라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사실 양측의 갈등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대선 기간에 소위 말해서 자금을 네. 총괄하기도 하고 조직에 대해서도 여러 관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사실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지휘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사무총장은 공천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로 지방선거. 그러니까 예.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내 사람을 안 치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네.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윤석 대표 측 그리고 윤석열 대표 측에서 이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사무총장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이런 말씀 이야기가 주셨지만 또 나오고 있죠. 하나가 대선 이후의 당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소위 뭐 개파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성향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고 네. 윤석열 후보도 당 밖에 분이 들어오신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분열 양상 상대방을 크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정도까지 나오는 거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리하면서 가야죠. 그래야만 하겠죠. 예. 이봉 연구원님 어떻게 해서 짧게? 예, 뭐 이게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에 쓰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일부에서는 너무 이게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까지 달린다.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예,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점에 착안해서 논쟁보다는 아마 그 이제 지지자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